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강구를 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 뿐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결론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차장은 나에게 죄가 있다면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라도 벌은 나중에 받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충성심으로 애써 포장을 하고 있지만 영장에는 대통령 부부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공무를 방해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영장 집행을 걱정했던 걸로 보입니다. 부의가 걱정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김 차장은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맞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월 7일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도 영장에 담겨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이랑 문자를 주고 받으셨다 했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주고 받으셨나요? 대통령님과 제가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은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은 박종준 전 경호차장이 휴가를 갔습니다. 경호 책임자로서 대통령님의 안전, 국가원수의 안전만을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부부는 수사기관이 조여들어오자 1월 10일 경호처에 총 안 쏘고 뭐 했느냐라고 하면서 총기 사용에 대한 지시를 검토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경호처 직원들의 협조 속에서 대통령이 체포가 되자 김 차장은 명령 거부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영장에도 적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수진 앵커가 호위무사에 그릇된 충성심이라는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네 분께 질문을 똑같이 드릴게요. 내란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하는 보호행위가 법을 넘어서는 법보다 우선시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동학 의원님. 우리나라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공적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어떤 반하는 혹은 이 법률에 반하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되죠.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예견이 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태도가 그동안 법을 대하는 태도나 야당을 대하는 태도나 국회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서 대부분 다 무시로 일관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포 과정에서도 유혈 사태가 날까 이렇게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작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대로 이제 배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는 이 헌재에서 나왔던 우편 이런 것들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법원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 경호처장의 경우는 저는 이것은 완전히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 그냥 통용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사적 경호 군단으로 쓴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분명하게 저분은 구속영장 지금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되고 특히나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가를 치러야 된다 봅니다. 예. 전 김성훈 차장이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말에 인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친 행동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친 행동도 많이 했고 김성훈 차장은 저희가 이미 보도된 적이 있지만 헌정 노래를 바치는 그런 행위도 했지 않습니까? 말로만 들어보면 그 누구보다 대통령에게 대한 충성을 보여줬던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가장 근접 경호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결국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만 보함치고 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성훈 경호차장의 말뿐인 충성 때문에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가장 우려했던 비극적인 참극이 마감돼 일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나가라 라고 하면서 욕설인 것 같아요. XXX들아 빨리 나가서 투입해라. 차 대라는데 안 되냐라고
부하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언행을 보면 체포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들을 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란 혐의자 보호가 법보다 우선인가? 애초에 대통령의 안전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면서 윤석열이 충분히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오고 갈 수 있었죠. 그러면 가장 안전했을 텐데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었을 때도 사실 구치소가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거기가 위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구치소에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납득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전을 운운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방해를 했다라는 것은 경호가 아니고 그냥 수사받기 싫어서 떼쓰고 뻗팅기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현 의원요. 예,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서 이수진 앵커가 얘기했듯이 정말 자신이 무슨 호위무사고 윤석열이 왕인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목숨 걸고 지키는 무사무율이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서 정식 영장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그냥 막아요? 그것도 자기가 앞장서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나가가지고 힘으로 막으랍니다. 이 부하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걸릴 수 있어요. 범죄자 만들려는 겁니다. 아니 어떤 공직자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범법행위를 강요합니까? 이거는 진짜 상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거고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으로서도 부하로서도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법원에서 정식 발부된 영장을 저렇게 거부하고 힘으로 막는 행위 이건 조폭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언론 보도 몇 가지를 좀 종합해 볼게요.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 내용이 담긴 소식들인데 12월 8일부터 16일 사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 사령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하라는 지시가 담겼다는 내용도 있고요. 빨리 삭제하라, 대통령의 지시다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의 입장은 보안 사고 때문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이지 지금 언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군요. 김성열 의원 저 보도와 반박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김성훈 차장을 구속을 안 시킬 경우에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저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화폰에 대한 증거인멸 부분. 근데 그거를 검찰이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영장을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야권 일각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 검찰도 여기에 뭔가 잡힌 게 아니냐. 저 비화폰 내용에 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부러 인멸하라고 내비두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제기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왜 반려를 계속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런 증거인멸 시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장 내용을 보도한 언론 매체가 꽤 많은데요. 저희가 몇 가지 핵심만 추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보도고요. 지난해 12월 중순에 김건희 여사와 김 차장이 텔레그램으로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영장에 담겼다는 소식이고요. 김 여사가 부의가 염려한다. 부의가 염려한다. 영장 집행 걱정한다. 라고 했고요. 대통령을 아마 부의로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의 1, 부의 제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부의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언론 보도 내용이고요. 윤 대통령을 칭하는 부의가 염려를 하고 영장 집행을 걱정한다. 그러니까 체포가 될 것을 걱정한다로 읽히네요. 김성훈 차장이 걱정하지 마시라.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맡겠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가선 의원님 드리고 질문을 이어가죠. 네, 대통령 경호처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안전, 안위를 경호하는 기관이죠. 공격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경호만이 아니라 공격까지 하라고 주문을 한 것이죠.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에 실망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경호처를 찾아가서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는 것인데요. 예. 이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떠나서 총 안 쏘고 뭐 했냐, 실망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상식적인 선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습니다. 네. 정말 김건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경호처 직원이 총을 쏴서 만약에 공수처 직원이나 경찰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내 남편만 살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정말 끔찍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김건희니까 또 할 수 있는 말이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끔찍하고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그래픽 말고 그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경호관과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대화 내용인데요. 한국일보 보도된 내용이고 영장에 적시가 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호관이 김 여사한테 듣고 나서 김신 가족부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전화 통화하면서. 근데 이 전화 통화의 내용이 복원됐다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가 경호처에 실망했다. 이 시점은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다음입니다.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을 그런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 했느냐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다는 걸 들은 경호관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압수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제가 다 맡겠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압수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 발부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발행된 것도 아니에요. 두 차례나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이죠. 지금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독재국가에서는 뭐 발부조차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삼권 분립이에요. 법원의 영장은 대통령조차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경호처 직원이 저거를 막겠다고 저 사람들에게 사적 충성심을 저렇게까지 보입니까? 5천만 국민 중에 그러면 누가 법을 지켜야 되죠? 법원 판결에 대해서 누가 존중을 해야 되죠? 이런 물음이 지금 대한민국 국가 체계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지금 이 경호처의 문제 지금 아직도 지금 붙잡혀가고 있지 않고 특히나 비화폰 관련돼서 그 서버 압수수색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금 경호처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관련돼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종합적 그림을 그리려면 결국엔 그 비화폰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경호처의 저런 인식, 저거는 빠르게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김윤영 의원님 그리고 김성열 의원님 발언 듣고 마무리를 하죠. 저는 뭐 경호처 전체를 공격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차장 자체가 개인이 벌인 지금 엄청난 경호처 직원 전체에 대해서 안 따랐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처운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그런데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경호관들이 그 누구도 충성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김성훈 차장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경호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렇게 영장도 무시하고 총 쏘려는데 왜 안 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 군사독재 시절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군사독재 시절에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최루탄 맞아가면서 끌려가서 고문당하면서 그렇게 이룩한 것이 지금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들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돌리려는 이러한 시도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헌재가 빨리 탄핵 결정을 내려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전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오늘 밤쯤 혹은 내일 새벽 사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전 사례에 따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김성훈 차장은 김 여사 총기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대체로 언론 보도 내용 나온 것들은 다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반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지는 못했고요. 법원에 들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 소식을 저희가 오대영 라이브에서는 전해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밤에라도 전해드리도록 하죠.